예, 이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어떤 조건으로 선박 조종 성능을 평가하는지, 뭐 시운전을 하든 시뮬레이션을 하든 어떤 조건에서 평가를 하는지를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어떤 실험을 하는지에 대한 개요들이 써져 있는데, 첫 번째, 여기서 여기 칼럼을 보셔야 됩니다. 터닝 서클이라는 실험을 하거든요. 그냥 배가 가다가 선회를 해야지 최대한 핸들을 아니면 탈을 최대한 꺾어요. 배가 가다가 뒤에 탈을 최대한 꺾습니다. 그러면 배가 붕 하고 돌겠죠? 한 바퀴 많이 돌면 이제 똑같은 궤적으로 돌겠죠. 적당한 선에서 끊어요. 그게 터닝 서클입니다. 터닝 서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을 그리는 선회를 하는 실험이고, 거기에서는 선회 능력을 봐요. 그러니까 배를 내가 꺾으라고 했을 때 얼마나 잘 꺾나. 그래서 택티컬 다이어미터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이걸 보고 어드밴스라는 거 두 개의 값을 봅니다. 이게 전술 직경인가 한글로는? 근데 한글로 잘 안 써요. 그냥 영어로 씁니다. 그래서 그냥 뒤에서 그림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IMO 기준은 뭐냐? 배 길이의 5L이니까 5배. 그 다음에 어드밴스는 배 길이의 4.5배 만큼 안에서 배 길이 4.5배만큼 안에서 선회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이 좀 복잡한데, 지그재그 시험이라는 거는 배가 가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있나? 자동차에서는 슬라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네. 슬라럼이라고 쓰거든요. 저기 자동차 면허 시험에는 없고요. 저기 오토바이 면허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슬라럼이라고 써요. 너무 매니악한 정보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가다가 러더를 탁 꺾어요. 그럼 배가 옆으로 쭉 돌겠죠.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은 러더를 반대 방향으로 틀어요. 지금 이쪽으로 꺾었으니까 여기 있던 거를 이쪽으로 반대로 탁 꺾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가겠죠. 또 가다가 어떤 조건이 되면은 러더가 지금 이쪽으로 가 있던 거를 일로 다시 틀어요. 그럼 또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좌우로 꺾으면서 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러더 각도를 10도 꺾었다가 가서 또 반대로 10도 꺾는 실험이 있고요. 그게 텐텐 지그재그고, 20도씩 꺾는 게 있어요. 20도, 20도 지그재그. 상세한 건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선 이렇게 두 개의 각도에 대해서 지그재그 실험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IMO 기준에서는 첫 번째 오버슛이라고 하는, 뒤에서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를 가다가 러더를 10도 틀면은 배가 쭉 돌겠죠. 돌아서 원래 직진 방향 대비, 그림이 이렇게 나오나? 원래 직진 방향 대비 여러분 배가 10도 돌아갔어요. 밑에서 러더를 10도 틀어서 배가 10도를 꺾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반대로 10도를 꺾어야지 라고 할 거예요. 러더를 반대로 돌리는데 얘 관성이 있잖아요. 돌던 거 계속 돌거든요. 얼마나 더 지관성으로 넘어가냐에 대한 게 오버슛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꺾을 때 오버슛이랑 두 번째 꺾을 때 오버슛이 각각 IMO 기준으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도, 20도 실험은 IMO에서 뭐라고 써져 있죠? 네, 몇 도 안에 오버슛이 25도 안에 들어야 된다. 그게 IMO 기준이고, 뭐 이제 그것보다 좋으면은 ABS에서는 추가 기준을 넣어주겠다. 그런 얘기.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그재그 실험을 할 때 IMO에서 10도를 배가 10도까지 선회를 하는데 진행한 거리가 배 길이의 2.5배가 돼야 된다. 2.5배 이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러더 꺾었을 때 확확 잘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죠. IMO 기준에 있고요. 정지할 때는 배 정지는 자동차랑 다르게 정지를 할 때 배가 딱 그 방향 유지하면서 정지 못 하거든요. 자동차는 브레이크 밟으면은 직진하면서 멈추죠. 방향이 바뀌진 않잖아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저기 빗길이나 눈길 같은 데서 브레이크 콱 밟으면은 차가 삑 돌거든요. 배는 항상 돌아요. 브레이크라는 것도 없지, 생각해보니까. 그냥 엔진 끄고 그 다음에 엔진을 역으로 돌리거든요. 그럼 배가 정지는 하는데, 프로펠러를 역으로 돌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배를 위에서 봤습니다. 방향타가 있죠. 원래는 프로펠러에서 나온 물이 가속돼서 방향타를 닿기 때문에 배 조종 성능이 발휘돼요. 근데
프로펠러를 역으로 돌리면은 배를 멈추려는 힘은 발생을 하는데 러더가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방향타가. 유동이 방향타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방향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프로펠러를 역으로 돌리면서 멈춰야 돼 라고 하면은 배가 옆으로 삑 하고 돌면서 가거든요.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 이렇게 가요.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동한 거리를 IMO에서 배 길이의 15배 안에서는 멈춰야 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ABS에서는 뭐 그거 안 보고요. 옆으로 가더라도 실제 전진 거리 기준으로만 이 거리를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는 게 ABS 기준이야. 그 다음에 뭐 직진 요거는 뒤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풀아웃 테스트랑 뭐 스파이럴 같은 거. 특히 스파이럴은 중요는 한데 뭐 그거는 이제 실험 세부 내용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제 선해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해 시험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설명할 건데요. 기본 조건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뭐 NCR의 기본 조건 뭐 NCR의 90에서 100%, 그다음에 흘수 뭐 여름흘수, 그다음에 이분길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종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거죠. 배가 직진을 하고 있을 때 이쪽 배예요. 배가 직진을 하고 있을 때 러더를 콱 하고 틀면은 틀 수 있는 최대한 트는 게 선해 시험의 기본 조건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배는 러더는 35도까지 틀게끔 만들어요. 그것보다 더 크게 하면은 양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얘가 그냥 멀쩡히 가던 유동을 팍 막는 것처럼 돼서 저항만 발생하거든요. 양력 별로 못 발생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스톨이 난다고 하죠. 실속? 네, 스톨. 어디서 배웠냐면은 날개 바등각에 대해서 이렇게 푹 떨어지잖아요. CL. 양력 계수가 알파에 대해 쭉 증가하다 갑자기 푹 떨어지잖아요. 얘가 이제 일반적인 그 날개에서는 한 20도 뭐 그 정도 되면 푹 떨어지는데, 이제 배 뒤에서 움직이는 경우엔 프로펠러로 뭐 가속도 하고 뭐 등등 이유가 있어서 하여튼 35도점 가면은 배가 스톨이 난다, 러더가. 그래서 그 이상 잘 안 꺾어요. 어쨌든 35도 이하에서 할 수 있는 최대 타각을 입력을 합니다. 방향을 이렇게 꺾겠죠. 그러면은 우선 잠깐 한번 볼게요. 얘가 양력이 어디로 발생할까요? 양력은 이쪽으로 발생을 하겠죠. 유동의 수직인 방향이 양력이니까 배가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양력이 이쪽으로 발생을 하는데, 물론 항력도 발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1번, 항력을 받으니까 느려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힘을 받잖아요, 러더가. 그러니까 배 입장에서는 동력학적 관점에서 좀 옆으로 밀리겠죠. 그 다음에 배 무게중심 입장에서 보면은 양력으로 인한 모멘트가 발생을 합니다. 배가 선회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상당히 잘 그려져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원래 직진보다 배가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방향타가 뒤에 이렇게 꺾으면서 옆쪽으로 가는 힘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가 가다가 러더를 탁 틀면은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돕니다. 그 그림이 있고요. 이제 일정하게 돌겠죠. 계속 가면은 방향타 꺾으면은 돌아가는데, 여기서도 좀 한 가지 중요한 게, 그러면 이 궤적에 항상 접해서 배가 가냐? 접해서 이 편에 딱 접해서? 그거 절대 아니고요. 배가 꽁무니가 뒤로 밀려요, 항상. 왜냐면은 러더가 밖에 있거든. 러더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러더가 발생하는 양력 때문에 얘는 항상 어느 정도 진행 방향 대비, 그러니까 실제 배는 이쪽으로 가는데 배 입장에서는 자기가 좀 사선으로 이렇게 밀리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 건 항상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IMO의 조종 기준들은 실제 배의 각도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배 궤적이 90도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배 자체의 방향이 90도가 되는 조건. 이 부분 중요하겠죠. 배 자체의 방향이 90도가 될 때까지 처음 러더를 꺾었을 때부터 진행한 거리가 어드밴스, 전진 거리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배 궤적만 갖고 보는 게 아니에요. 배 자체가 갖는 각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80도까지 오면은요, 그때 횡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전술 직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유턴을 할 때까지겠죠. 배가 딱 180도 돌아서 유턴을 할 때까지
옆방향으로 뻗어나간 거리가 택티컬 다이어미터라고 해서 두 가지를 주요한 그 선회 시험의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뭐 볼 수 있는 게 배가 선회하고 있을 땐 직진보다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속력 손실. 그 다음에 1초에 얘가 한 바퀴 도는데 몇 초 걸리냐. 뭐 빨리 돌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 최대 횡동 여각. 뭐 등등. 선수 동요 속도는 이제 전진 속도가 바뀌는 그런 것들까지 평가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조종 성능의 기준 값으로 보는 거는 이거 두 가지다 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터닝서클 실험을 하면은 여기 앞에 그림이랑 같이 보면서 생각하면 좋겠죠. 처음에 이게 U거든요. 진행 방향 속도. 속력이겠죠. 진행 방향. 그 다음에 얘는 횡방향 속도. 얘는 선회. 선회 속도. 각속도예요. 그 다음에 얘는 실제 선수각. 그래서 멀쩡히 직진을 하다가 러더를 콱 하고 틀면은 배가 러더에서 양력을 만들지만 그로 인한 항력도 있기 때문에 뒤에 항력도 있댔죠. 네. 항력이 발생하면서 배가 느려집니다. 근데 일정하게 돌고 있으면 이제 속도가 안 변하겠죠. 느려지긴 해요. 빨라질 수는 없겠죠. 이런 거를 알 수 있고 횡방향 속도는 횡방향 속력은 뭐냐 대관절. 여기 아까 앞에서 어떤 얘기했어요? 배가 사선으로 가는 것처럼 자기가 느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회하고 있는 배 여러분들이 타고 보면은 이 배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배가 지금 저 그림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느껴요. 자기가 옆으로 밀리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러면 얘를 성분 분해를 해주면은 요거는 뭐예요? 이쪽 방향은 직진 방향이잖아요. 얘가 U가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다음에 얘가 옆으로 밀리는 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직진하고 있을 때는 0이에요. 그게 없는데 배가 선회를 시작하면은 배가 한번 옆으로 밀리면서 선회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옆으로 밀리면서 선회를 하니까 값이 커졌다가 일정한 값으로 계속 나와요. 그게 뭐예요? 일정하게 선회를 하고 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배 길이 방향으로 배가 멀쩡히 가는 게 아니라 뒷공무니가 밖으로 밀리면서 가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니까 그 밖으로 뒷공무니가 밖으로 밀려서 옆으로 가는 것처럼 느끼는 그 속력 성분이 이거예요. 근데 보시면 직진하는 게 뭐 한 3m/s다. 근데 옆으로 밀리는 거 1m/s잖아요. 당연히 직진 성분이 그래도 좀 더 커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회전 각속도야 뭐 처음에는 직진하니까 0이었다가 뭐 많이 꺾으면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겠죠. 그게 밑에 선의 속도 그림. 선의 속도를 적분을 하면은 선의 각이잖아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0에서 라디안인데 라디안이면 얼마야? 6.282 한 바퀴잖아요. 그러니까 6.28 하면은 한 바퀴 돌고 맞나? 맞는 것 같네요. 네. 6.28 하면 한 바퀴 돌고 또 2라디안 2파이 라디안 가면은 또 한 바퀴 동게 되는 거예요. 한 바퀴. 그러니까 얘는 뭐 한 서너 바퀴 돌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까지 가서 한 바퀴 6.28 되면은 다시 0으로 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기도 합니다. 뭐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왜 그렇게 클릭이 되지 이게? 이상하다. 마우스 커서가 안 보이네. 네, 그래서 선의 능력까지 다 하고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선의 능력을 IMO 기준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딱 정해져 있어요. 택티컬 다이어미터 얼마. 그게 이거죠. 택티컬 다이어미터가 배 180도 유턴할 때까지 배가 옆방향으로 간 거리가 배 길이의 5배 이하면은 뭐 그건 괜찮아요. 그건 IMO 기준인데 걔보다 좀 더 좋은 배. 델타 배수량이거든요. 맞나? 배수량? 여기 있네. 네. 배수량이니까 그 배수량 가지고 큰 배면은 조금 선회가 힘들겠죠. 뚱뚱하고 큰 배면은. 작은 배면은 선회가 쉬울 거고. 그래서 배수량 값을 들고 와서 뭐 적당한 이런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했을 때 얘가 이것보다 뭐 어느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이 레이팅을 얼마를 주겠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평균적으로 2.5 나오면 좋은 배예요. ABS에서 보증하는 조종 성능 좋은 배입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배수량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IMO 기준을 여기 5에서 여기까지는 그냥 IMO 기준만 만족하는 배고, 아래로 갈수록 더 좋은 배인데 배수량이 커질수록 조금 더 기준이 빡빡해지더라. 그래 보이죠? 빡빡한 건가? 네, 그렇겠네요. 배수량이 커질수록 레이팅 5점을 만족하려면은 그만큼 더 빨리빨리 배가 선회를 해야 된다 라는 전체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회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뒤에서는 이제 지그재그 시험을 설명할 거고요. 여기까지 했다 쉬어서 가겠습니다.